329번. 자, 50 이하의 소수. 여기다 쓰지 마요, 그러면? 쓰지 마. 네. 내 책이야. 뭐하는 짓이야. 그거 안에 저기 복사집에다 갖다 잘라달라고 해야지. 그렇게 해서 스케일을 떠야지 이거. 자, 329번 50 이하의 소수 PQ에 대하여 지금 XL 제곱 그 다음에 PX 플러스 Q는 0. 얘가 서로 다른 두 허근 알파 베타를 갖는데요. 그래서 허근이고 알파 베타를 갖는다 그랬거든.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판별식 P제곱 빼기 4Q가 뭐가 되냐 그러면 음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모두 정수일 때 그랬거든. 했을 때 P 더하기 Q의 최소값과 최대값의 합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자, 우선은 지금 얘가 허수 부분, 실수 부분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 자체로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지? 그래서 x를 뭘 해보냐 하면 근의 공식을 써서 구해보는데, 그러면 얘가 2a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뿔마 루트의 b제곱 그러면 p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거죠. 했을 때 이 p제곱 마이너스 4q가 음수란 얘기니까 얘를 다시 써보면 2분의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얘를 있잖아 루트에 요거를 어떻게 쓸 거냐 그러면 빼기 p제곱 더하기 4q 이렇게 해주면 여기가 i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됐지? 이해되니? 이게 허근이라고 가르쳐 줬잖아. 그러니까 루트 마이너스 1을 밖으로 빼내서 i로 빼는 거야. 그러면 얘네가 뭐가 돼? 얘가 실수 부분, 얘가 허수 부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게 허수 부분인데 이거에 대한 조건을 가르쳐 주고 있거든. 그치? 그러니까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이 뭐라고 그랬어? 모두 정수 그랬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2분의 p가 뭐가 되냐 하면 정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정수라고 했는데 p가 뭐라고 했지? 소수. 그러면 얘가 정수가 되는 소수는 뭐가 있어요? p는 2밖에 안 된다 이거지. 그 다음부터는 얘가 2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2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소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p는 2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이쪽에 2분의 이렇게 되고 루트에 p가 2라는 거 알았으니까 빼기 4 그 다음에 플러스 4q 이렇게 되고, 자, 이 값이 2가 앞으로 나오니까 루트에 빼기 1 그 다음에 플러스 q 얘가 뭐가 되냐 그러면 정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게 이제 소수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얘가 뭐가 돼야 돼? 제곱수가 돼야겠죠. q-1이 제곱수가 되려면 q가 뭐가 돼야 될까? q-1이 제곱수가 되려면 q가 제곱? 응? q 빼기 1이 제곱수여야 되잖아. 근데 q는 뭐라고 했어? 소수. 그러니까 소수인데 소수에서 1 뺀 게 제곱수가 되는 경우는 10이 뭔 소수야? 아하하. 17? 17? 아니 맨 앞에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하면 안 될까? 5. 5. 17은 잘 뽑았긴 했는데 우선 5. 그 다음에 7 넣으면 안 되잖아. 11 안 되죠. 그 다음에 13 안 되고 17 되네. 그지? 16이 되니까 17. 그 다음에 50 이하의 소수라고 그랬으니까 19는 안 되고, 그 다음에 23 안 되고, 그 다음에 29 안 되죠. 그 다음에는 31. 이거 다 해봐야 되나? 37. 37 오케이 되고. 그 다음에 근데 이거 Q2도 되는데? 앞에 거 하나 또 빼먹었네. 2가 여기 있어서 2를 생각을 안 해봤는데 2를 해도 되긴 하죠.
2. 여기가 2가 되면 2가 최소값은 2 더하기 2가 최소값이겠네. 그 다음에 최대값은 39가 돼. 그래서 답은 44.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a는 0이다. 얘가 혹은 z를 갖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z 세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자, z 세제곱이 얘가 뭐가 되냐 그러면 실수가 되도록 하라 그랬거든. 그래서 우선은 있잖아, 얘가 근이라 그랬으니까 얘를 근의 공식을 써서 세제곱할 생각은 절대 안 하겠지. 설마. 그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야죠. 그러니까 z의 제곱 마이너스 az 플러스 a가 뭐가 되냐 그러면 0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근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야? z 세제곱이 실수래. 그럼 z를 곱해. 그러면 z 세제곱 마이너스 az 제곱 az 얘가 뭐가 되냐 그러면 0 이렇게 되는데, 이때 z세제곱이 a의 z제곱에 마이너스 az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게 실수란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a의 z의 z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고, 얘가 실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 z세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 얘가 실수가 되려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 이거지. 어떻게 돼야 돼? Z가 0에 1이면 안 되죠. 뭐? 1이어도 되나? Z가 1? Z가 1. 야, 복수 허근인데? Z가 허근이잖아. 쏘리. 뭐죠? Z가? 얘가 실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Z하고 Z 빼기 1하고 곱해서 A는 실수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A는 실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Z하고 Z-1을 곱했을 때 실수가 나와야 되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Z를 X 더하기 YI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Z 빼기 1은 뭐가 될까? X 마이너스 1 플러스 YI 이렇게 되면 Z의 Z 마이너스 1 얘가 어떻게 되냐면 X제곱에 XYI 그 다음에 플러스 얘랑 곱하니까 Y의 X 마이너스 1의 I다 이렇게 되고, 빼기 Y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X의 제곱에 마이너스 Y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에 EXY의 마이너스 Y의 I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값이 뭐가 돼야 되냐 하면 실수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요 허수 부분이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EX의 마이너스 1에 Y가 0이 될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 Y가 0이 되면 Z가 실수가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따라서 X는 2분의 1밖에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Y가 0이 되면 Z가 허근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X가 2분의 1이었던 거지. 됐죠? 그래서 x가 2분의 1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그러면 지금 이 z의 z-1의 값이 어떻게 되냐 하면, 따라서 z의 z-1의 값이 x에다 2분의 1 넣으면 4분의 1 빼기 y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플러스 여기다가 2분의 1 넣으면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얘가 어떻게 되냐 하면 a의 4분의 1 빼기 y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당연히 실수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a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건데, 이거의 허근의 실수 부분이 2분의 1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얘를 이제 근의 공식을 써보면 되죠. 그래서 x가 어떻게 되냐 하면 2분의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의 실수 부분이 뭐가 되냐 하면 2분의 1이야. 좀 전에 구했던 것처럼 이게 z가 되는데,
이 실수 부분이 2분의 1 이렇게 돼야 되니까 a는 1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됐죠? 그러니까 실제 이게 a가 1이 되면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은 0이니까 2분의 1 플러스 루트에 3i라는 허분 두 개를 갖거든. 됐죠?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 있잖아 이거는 식을 봤을 때 a가 1이면 된다는 거는 찾을 수 있어요. 그죠? 이 식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 왜냐면 지금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은 여기다 그러면 이거 허분 두 개 갖는 거 알고 있잖아. 근데 여기다가 뭐 하면 돼? x 빼기 1을 곱하면 되겠다 이거. 그러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하니까 x세제곱이 x세제곱이 1이거든. 그러니까 요거의 근을 세제곱하면 실수가 나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요 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지금 이 식일 거라는 걸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370번. n이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데 pnx가 어떻게 되냐면 1 더하기 x, 1 더하기 x제곱, 1 더하기 x제곱 이렇게 쭈르륵 있대요. 근데 얘가 뭐라고 했어? 얘를 뭘로 나누는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는 식으로 나누겠다 이거거든. 이 식으로 이거로 1로 나눈 뭘 구하라고 했지? 응? 나누어 떨어지도록 그러니까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는 뭐를 구하라고 했어요? 모든 자연수 n 그랬거든. 근데 이거 모든 자연수 n을 구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얘가 x제곱 더하기 뭐가 되냐 그러면 x 플러스 1 그 다음에 몫을 qx 이런 식으로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뭘 넣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x에다가 우리가 있잖아 이거 3차 방정식에서 나올 때 오메가에 대한 거 배우잖아요. 그래서 오메가를 여기다 넣으면 0이 된다라고 해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오메가 x는 오메가가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한 근이라고 해보면 여기다가 오메가 넣으면 0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될 거고 이 앞에다가 오메가 빼기 1을 곱해주게 되면 오메가 세제곱은 1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얘를 가지고서 이제 저걸 구해보면 pn에 오메가를 넣게 되면 1 더하기 오메가 그 다음에 1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 그 다음에 1 더하기 오메가의 세제곱 그 다음에 1 더하기 오메가의 n-1 그 다음에 1 더하기 오메가의 n제곱 빼기 32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냐 그러면 0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선은 지금 여기서 1 더하기 오메가가 뭐냐 하면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야.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죠. 그 다음에 얘는 2가 될 거거든.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서 되니? 그래서 이게 곱하기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건 어떻게 될까? 1 더하기 오메가의 4제곱은 얘랑 똑같겠죠? 1 더하기 오메가 돼요? 그래서 그 다음 거는 마이너스의 오메가의 제곱이다. 그 다음 거는 빼기 오메가랑 똑같은 거. 그 다음에는 2가 될 거고. 되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세 개가 계속 반복된다 이거고 지금 얘가 얼마예요? 오메가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오메가 세제곱이니까 1이잖아. 얘도 1일 거고. 그럼 여기가 32가 나오면은 0이 되는 거니까 2가 5번 곱해주면 되는 거네. 됐어요? 그래서 지금 n이 얼마까지 가면 되지? 얘가 5번 반복이 되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되면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선 가능한 게 지금 이거의 값이 얼마냐 그러면 2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의 값도 2다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2를 5번 곱하면 32, 0 이렇게 되는 거고 따라서 n이 얼마가 될 때냐 그러면 15가 될 때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그러니까 15가 되면 여기 5세트가 나오니까 2의 5제곱 이렇게 되면서 0이 나온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있잖아. 얘랑 얘랑 두 개가 곱해지면 1이 되니까 n이 16이 되면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17이 되면 여기까지인데 걔도 똑같이 32가 되거든. 얘 두 개 곱하면 1이니까. 됐어요? 그래서 n이 15 또는 17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오더라 이거지. 될까요? 자, 이렇게 두 개가 있다 이거지. n이 18이 되면 2가 더 곱해지니까 64가 되는 거. 어려운데? 잘 이해했어? 어? 이게 왜 17이에요? 17은 왜 나와요? 그렇지. 저렇게 나와야지. 자,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얘랑 얘랑 곱하면 1이고 여기까지 곱하면 2잖아. 얘는 얘랑 얘랑 곱하면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곱하면 4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5번 곱해지면 32가 나와서 0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15개가 이 항이 15개가 곱해지면 32가 딱 되잖아. 그러면 다시 16번째가 얘가 될 거고 17번째가 얘가 될 거고 근데 얘랑 얘랑 곱하면 오메가 세제곱이니까 1이 되잖아. 그러면은 앞에 거랑 1 곱해봐야 어차피 32가 되니까 0이 된다 이거지. 그 다음에 18번째는 얘가 되니까 18번째까지 하면 2가 또 곱해지면서 64가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 안 된다 이거죠. 됐어요? 자, 372번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다. 한글을 z로 하자. 그 다음에 z의 n제곱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z의 2n 플러스 1 이거의 값이 양의 실수가 되도록 이렇게 되도록 하는 실수 양의 실수가 되도록 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거든. 자, 그러면 우선은 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얘가 나오면 저기다 뭘 곱하냐 그러면 x 더하기 1을 곱한다 이거죠. 공식처럼 기억을 해두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 그러면 x의 세제곱 더하기 1은 0이다. 즉 얘가 근이니까 z세제곱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z를 넣었을 때 z제곱 마이너스 z 플러스 1은 0이야. 그러니까 1 마이너스 z는 뭐가 되냐면 빼기 z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1 마이너스 z가 있으니까 이 식을 찾아주면 되죠. 됐지? 자, 그래서 z의 n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z의 제곱에 2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됐니? 거기까지? 이해됐어 이거? 읽고 있어. 자, 그러면 이게 2n 플러스 1이 홀수잖아. 그러니까 홀수번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z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z의 뭐가 되냐면 4n 플러스 2다. 지수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지수끼리 덧셈이 되니까 결국엔 얘가 마이너스 z의 5n 더하기 2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됐죠? 그래서 이 값이 뭐가 돼야 돼? 양의 실수가 되라 그랬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양의 실수가 되려면 얘가 뭐가 돼야 돼? z6제곱이 1이잖아요. z6제곱이. 그래서 z6제곱이 1이니까 얘가 양의 실수가 되려면 5n 플러스 2가 6의 배수가 되면 돼요.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가 결국에는 3의 배수가 되면 되는 거지. 됐어요? 이 값이 빼기 1이 되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이 돼서 1이 되면서 양의 실수가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는 z 4제곱이나 z 5제곱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된다고. z 6제곱이 되면 어떻게 될까? 1이 되면 빼기 1이니까 음의 실수가 되죠? 양의 실수가 아니라. 됐니 이거? 자, 그래서 이 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려면 5n 더하기 2 얘가 얼마가 돼야 되냐 이거죠. 지금 여기서 n이 뭐라고 했어? 1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값에 구하라 그랬거든. 자, 5n 더하기 2가 뭐가 돼야 되지? 3의 배수. 근데 6의 배수는 아니어야 돼. 그러니까 6의 배수가 되면 6의 배수가 되면 어떻게 되지? 얘가 1이 되잖아요. 1이 되면 빼기 1이 되니까 왜 6의 배수가 되면 1이에요? 6의 배수가 되면 z 6제곱이 1이라서 음의 실수가 된다고.
됐어요 이거? 그래서 5n 더하기 2가 3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가 아니어야 된다. 이걸 만족하는 n의 값을 구하라 이거지. 그러면 n에다 뭘 집어넣으면 되지? 1 넣으면 안 되고 2 넣으면 3의 배수를 맞는데 6의 배수라서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 넣으면 안 되고 4 넣으면 22 안 되잖아. 5 넣으면 27 되네요. 그죠? 됐어요. 그 다음에 6 32 안 되고 7 37 안 되고 8 42 6의 배수라서 안 되고 9는 47 안 되고 10은 52 52면 3의 배수가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 11이면 57 1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60 건너뛰면서 나온다 이거죠. 돼요? 그러니까 5부터 시작하는 그러니까 결국에 n이 뭐 어떤 숫자여야 돼? 6k 더하기 5 이런 형태의 숫자가 돼야 된다 이거죠. k는 0부터 출발하는 거고. 그러면 k가 0일 때 5가 되는 거고 k가 1일 때 11이 되는 거고. 그러면 k가 얼마일 때까지? 102하라고 했으니까 16이 되면 96에 5를 더하면 101이 되니까 안 되잖아. 15까지만 되겠네요. 그죠? 15 집어넣으면 95까지 가능하다 이거지. 그래서 총 16개가 구하고자 하는 n의 값이 된다 이거죠. 자, 375번을 풀기에 앞서서 있잖아. 하나를 증명을 할 건데 지금 원이 있어요. 원이 있을 때 있잖아. 현이 이런 식으로 원 안에서 만나는 경우. 자, 이 점을 P라고 그러고 얘를 A라고 그러고 얘를 B라고 그러고 여기를 C, D 이렇게 놓자 이거지. 됐지? 그러니까 두 현이 원 안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때 있잖아.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원주가 그 다음에 원주가 이렇게 되니까 두 삼각형이 닮음이다 이렇게 돼. 그래서 삼각형 PAC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 PDB하고 AA 닮음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닮음이니까 대응변의 길이가 일정할 거고 그래서 PA 대 PD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PC 대 PB다 이렇게 되고 따라서 PA 곱하기 PB 얘가 PC 곱하기 PB다 이렇게 돼. 됐어요? 그래서 지금 두 현이 있잖아. 만나면 둘이 나눠지는데 두 개씩 나눠지는데 지금 PA, PB의 곱 그러니까 요 현이 두 개로 나눠지죠. PA하고 PB로. 그러니까 PA하고 PB의 이 길이의 곱이 뭐랑 같냐 그러면 PC하고 PB의 길이의 곱하고 똑같다 이렇게 돼. 외우기 어렵지 않잖아. 됐지? 두 현이 만났을 때 두 개씩 잘라지는데 그 길이의 각각의 곱은 일정한 똑같다라 이거죠. 됐지 이거? 그 다음에 이게 옛날에는 중학교 교육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빠져가지고 근데 이게 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거든. 공식 이름 있어요? 원과 비례라는 단원이었어요 옛날에. 아니 저 공식 이름이요. 공식 이름은 따로 없어. 원과 비례의 성질이라. 자, 요번에는 있잖아. 어떻게 되냐 하면 AB라는 뭐냐 하면 현하고 CD라는 현이 안 만나 원에서. 좀 전에 거는 원 안쪽에서 만나는 거고 이번에는 원 밖에서 만난다 이거죠. 안 만나면 평행하지 않다 그러면 만날 텐데 걔가 어디서 만나냐 그러면 밖에서 만난다 이거지. 여기서 밖에서 만나잖아 여기서.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러면 이때 있잖아. BC하고 연결하고 A하고 D하고 연결하고. 그럼 얘가 공통각이고 얘가 원주각이야. 그러니까 두 각이 똑같으니까 닮음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삼각형 PBC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 PDA 얘가 AA 닮음이다 이렇게 돼. 자 그러면 대응변은 BB 대 PD 얘가 PC 대 PA다 이렇게 돼.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로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가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됐죠? 얘도 있잖아. 지금 이 점에서 요 PA 곱하기 PB 이 길이의 곱이랑 그 다음에 PC 곱하기 PD의 길이의 곱이랑 똑같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공식 모양이 똑같죠.
P의 위치가 안에 있냐 밖에 있냐 차이인데 공식은 P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 이렇게 똑같다. 됐어요? 자, 그러면 375번 정삼각형 ABC에서 두 변 AB와 AC의 중점을 MN이라 하자. 여기가 M, 여기가 N 이렇게 돼 있고 삼각형 ABC는 정삼각형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있잖아 이 중점하고 중점을 연결하는 선을 쭉 연장을 해서 원하고 만나는 점을 뭐라고 했냐면 P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PN의 길이가 1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MN의 길이는 X다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얘가 이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2x가 되겠죠?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에서 삼각형의 두 변의 중점을 연결하면 밑변의 길이와 평행하고 그 다음에 밑변과 평행하고 밑변의 길이의 딱 절반이 된다. 됐지?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한 변의 길이가 2x라는 얘기야. 여기 중점이라서 여기도 x, x 이렇게 되는 거고.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선을 있잖아 이렇게 연장을 해. 그래서 만나는 점 얘를 Q라 하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정삼각형이니까 대칭일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도 반드시 1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요. 돼요? 그러면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두 현이 원 안에서 만날 때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AC라는 현하고 PQ라는 현이 만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NA 곱하기 NC 얘가 MP 곱하기 NQ 얘가 성립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NA가 얼마냐? X 그 다음에 NC X 이렇게 되고 MP는 1이고 그 다음에 NQ는 X 더하기 1이죠. 됐어요?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X가 뭐냐 그러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5다 이렇게 되는데 얘는 길이니까 빼기는 안 되죠. 됐어요? 여기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뭐가 되냐 그러면 x의 길이가 된다. 근데 여기서 물어본 게 뭐지?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분의 1을 구하시오 그랬거든. 그래서 지금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분의 1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는 변형 공식에 의해서 x 빼기 x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의 플러스 3의 x의 x분의 1에 x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x 빼기 x분의 1만 구하면 되잖아 이건. 그래서 여기서 x로 나눠주게 되면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그러니까 x 빼기 1 빼기 x분의 1은 0이다 이렇게 되고 따라서 x의 x분의 1 얘를 계산한 값이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1을 넣으면 되잖아. 그래서 1 플러스 3 해가지고 구하고자 하는 값이 4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성질을 알면 굉장히 단순하게 풀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저 성질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뭐 피타고라스 정리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선 어딘가를 수선 그어서 피타고라스 정리 써도 답은 나온다 이거죠. 근데 요 원가비례가 원에서 성립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질인데 얘를 알면 상당히 간단하게 풀 수 있죠. 이걸 밖에서 이렇게 깔아드리고 하면 약간 진짜 전담 피는 것처럼 보이나요? 이거랑 이렇게 약간 전담 피는 것 같아요. 정신이 좀 챙겨야죠. 제발. 다 됐어? 열심히 하는 거와 안 하는 거의 차이가 있잖아. 순식간에 벌어지는데 그 복구하기가 쉽지 않아. 고등학교 들어가면.
당하고 있잖아. 공부하지 말고 물리적인 행사를 하면은 깜방 가야 되니까. 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의 관계 이렇게 되는데, 자, 우선은 2차 방정식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있잖아.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더하기 2는 0. 그러면 얘를 x 빼기 1에 x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고, 그래서 x가 1이고 그 다음에 x가 2가 되죠. x가 1, x가 2가 구하고자 하는 해다 이렇게 푸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그러면 방정식이라는 건 여기서 있잖아. 이거를 y는 x의 제곱 빼기 3x 플러스 2라는 이런 2차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x 마이너스 1, x 빼기 3 이렇게 되니까 그림이 아래로 볼록이 2차 함수가 될 거고, 여기가 아이고 아까부터 왜 이렇게 1, 2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 2차 함수가 지금 뭐냐 하면 여기 1,0, 2,0을 지나는데 방정식에서 보니까 여기서 x는 해가 1하고 2가 나오거든. 그죠? 그럼 여기도 이게 요 점의 x좌표와 이 점의 x좌표가 뭐냐 그러면 이 방정식의 해가 된다 이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로 그러면 여기서 봐봐. 이 y 값이 뭐가 됐다는 얘기야? 0일 때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은 이 2차 함수의 함수값 y가 0일 때의 x 값을 구하는 문제랑 똑같다 이거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 그러면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2차 함수와 그 다음에 y가 0이 된다는 얘기는 y가 0은 뭐냐 그러면 식으로 얘기하면 x축이거든. x축을 우리가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y는 0이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2차 함수와 그 다음에 y는 0 얘가 뭐냐면 x축이거든. 그러니까 이 x축과의 뭐냐면 교점의 x좌표. 이 방정식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 2차 함수와 y는 0,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식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2차 함수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걸 한번 해볼게. 자, 저기서 있잖아.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는 0의 얘를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그러면 2를 반대로 이항을 할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요 방정식은 이 밑에 방정식은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y는 x세제곱 빼기 3x라는 2차 함수와 그 다음에 이 함수값이잖아. y는 빼기 2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식이다 이거죠. 자, 저 위에 있는 2차 방정식이 뭐냐 그러면 요 x좌표를 얘랑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식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야. 됐죠? 그러니까 y는 x 빼기 3x, x의 x-3이니까 0일 때 3일 때 0이 된다 이거고, y는 빼기 2는 어디에 있을까? 밑에 있겠죠. 함수값이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y는 빼기 2다. 그랬을 때 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만나는 점의 x좌표가 여기가 2가 되는 거고. 됐어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거지. 신기하다. 되니? 네. 그러니까 이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하고의 관계라고 실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방정식을 2차 함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 얘기고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x축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되냐면 y는 5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 하면 여기가 알파, 그 다음에 여기가 베타 이렇게 돼요. 여기를 그냥 k라고 하자.
그러면 이 식은 뭐냐 그러면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ax의 제곱 더하기 bx 그 다음에 더하기 c는 k 이렇게 넣게 되면 이 방정식의 해는 뭐가 되냐 그러면 뭐가 될까? 이 방정식의 해는 해요? K 넘겨가지고 근해 공식하면 나오겠죠. 지금 기껏 열심히 이렇게 열심히 떠들고 있는데 이걸 왜 갑자기 넘겨가지고 근해 공식을 쓰고 있지? 맥락을 좀 이해를 해보시죠. A와 B, 알파와 베타. 알파와 베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차 함수와 y는 k하고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교점의 x좌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됐어요? 그래서 이거의 해는 뭐가 되냐 그러면 알파와 베타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된다 이거죠. 그림 보면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좀처럼 이걸 이항해서 근해 공식 쓴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2차 함수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거. 자, 우선은 2차 함수가 이렇게 아래로 블록인 걸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직선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안 만난다. 그 다음에 접한다.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y는 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직선은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고 그랬을 때 지금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 그 다음에 얘랑 mx 플러스 n 이게 뭐냐 그러면 교점의 식을 구하는 식이다 이거죠. 교점 x좌표를 그러면 ax의 제곱에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m의 x c 빼기 n은 0이다 이렇게 되고 그럼 이 방정식의 해의 개수는 판별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판별식은 뭐냐 하면 b 빼기 m의 제곱 마이너스 4ac 빼기 n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판별식의 값이 d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두 개의 서로 다른 실근을 갖는 거고 그러면 원래는 이 식이었으니까 2차 함수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접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이 하나가 존재한다. 그래서 판별식이 0이다 그러면 근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건데 중근. 그러면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교점이 하나 존재하는 접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안 만난다 그러면 해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판별식이 0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돼요. 2차 함수와 그 다음에 1차 함수가 뭐가 되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이다 그러면 접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러면 안 만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2차 함수에 대한 부분을 방정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방정식을 거꾸로 2차 함수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차 함수하고 그 다음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부분 자 그리고 2차 함수는 있잖아 반드시 뭐냐 하려면 최대 또는 최소를 갖게 돼 있어.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요 점이 뭐가 되냐면 꼭지점이죠. 그럼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여기가 최소를 갖는 점이 된다. 함수값이. 그래서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보면 x제곱 a분의 bx 그 다음에 더하기 요거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다 이거고 빼기 4a 제곱분의 b제곱을 해주면 되고 자
그래서 앞에 2차항하고 1차항까지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건데 그럼 얘가 a의 x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 그 다음에 얘랑 곱해서 빼기 4a분의 이렇게 넘어오고 자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면 x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에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빼기 4ac 이렇게 돼요. 그래서 4a분의 판별식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y좌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지점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빼기 2a분의 b더라.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분의 판별식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꼭지점의 좌표죠. 그래서 다른 거는 이 뒤에 거는 못 외워도 상관없고 대신 있잖아요.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대칭축인데, 그러니까 2차 함수는 꼭지점을 지나는 요 x축의 수직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더라 이거고 이 식이 뭐냐면 마이너스 2a분의 b다 이렇게 된다 이거죠. 됐어요?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래서 2차 함수에 대한 식이 이렇게 되니까 아래로 블록일 때는 최소값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위로 볼록이다 그러면 최대값이 존재를 하겠지.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위로 볼록이다 그러면 이 점도 마찬가지로 꼭지점은 얘가 될 텐데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최대값이 얘가 최대값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2차 함수는 있잖아 반드시 최대 또는 최소를 가질 수밖에 없어 그림상. 그 다음에 범위가 주어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차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x의 값이 여기서부터 알파부터 베타까지다 그러면 우선은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으면 꼭지점에서 최대 최소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아래로 볼록인데 범위 내에 최대값 그 범위 내에 이 꼭지점에 x좌표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꼭지점에서 최소 그 다음에 꼭지점에서 더 멀리 있는 쪽에서 더 위로 올라가니까 여기서 최대를 갖는다 이거죠. 됐지고 여기가 최소가 되는 거고 되니 그러니까 꼭지점에서 더 멀리 있는 쪽에서 최대를 갖더라 이렇게 돼요. 만약에 꼭지점이 포함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꼭지점이 포함이 안 돼 있어. 알파가 여기고 베타가 여기다. 그러면 뭐 당연히 베타에서 최소, 알파에서 최대를 갖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꼭지점이 포함이 안 돼 있으면 최대, 최소 이렇게 돼요. 반대쪽이다 그러면 작은 쪽에서 최소, 그 다음에 큰 쪽에서 최대를 갖게 되는 거고. 그래서 꼭지점이 포함이 안 되면 양 사이드에서 양 끝에서 최대 최소를 갖게 되어 있는 거지. 이거는 뭐 그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를 주로 줄 거다 이렇게 되는 거고. 위로 블록에도 마찬가지가 되죠. 그러니까 위로 블록이다 그랬을 때 지금 알파의 범위가 어디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베타가 여기다 이렇게 되면 꼭지점에서 최대를 갖는 거고 꼭지점에서 더 멀리 있는 알파에서 최소를 갖는다 이거죠. 베타는 알파일 때보다는 값이 클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 최소를 갖고 그 다음에 여기서 최대를 갖는다 이렇게 돼. 얘도 마찬가지로 범위가 꼭지점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양 끝에서 최대 최소를 가질 거고. 됐어요? 그래서 2차 함수에 대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이제 뭐 그냥 식이 다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러면 그냥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되겠지만 문제는 있잖아 그렇게 쉽게 주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칭축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가 중요하거든. 그래서 보통은 대칭축의 값이 미지수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꼭지점의 위치가 어느 위치에 존재하느냐를 범위를 나눠주고 풀어줘야 되거든. 그런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가 되고. 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정도 내용은 반드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얘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 이제 미지수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에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되니?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주구장창 보는 게 뭐냐 그러면 최대 최소에 대한 부분이야. 그래서 최대 최소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첫 번째 뭐냐 하면 판별식 문제가 있어요.
판별식이 어떤 xy가 실수다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을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범위가 주어지면서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고. 2차식에 대해서. 됐지? 네. 됐어.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차식 형태로 만들면 2차 함수 문제로 바꿔치기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최대 최소 문제가 그래서 판별식으로 2차식이면서 예를 들어서 x가 실수다 뭐 이런 말이 주어진다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2차 함수 형태로 어떤 2차식 형태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최대값 또는 최소값 그리고 범위가 주어진다 그러면 최대 최소를 다 구할 수 있는 거고 됐지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는 치환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치환할 경우 반드시 뭘 체크해야 되냐면 범위가 제한되는지 꼭 확인을 해야 돼. 범위가 제한이 되는지 확인을 한다. 이렇게. 자, 뭔 말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예를 들어서 4다 이걸 만족한다 이거죠. 그랬을 때 뭘 구하라고 하냐 그러면 x 더하기 y 제곱의 최대 최소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문자로 정리를 하는 게 핵심이야. 우선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y 제곱을 4 빼기 x 제곱 이렇게 바꾸고 얘를 여기다가 갖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죠. 됐죠? 근데 이때 있잖아 xy가 뭐라고 주어지냐 그러면 실수 이런 식으로 주어졌고 그러면 자 y 제곱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실수란 조건 때문에 실수는 제곱을 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서 x제곱 그 다음에 빼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됐지요? 그러면 얘가 있잖아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겨 먹었냐 그러면 이렇게 생겼어. 2하고 빼기 2하고 그래서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는 이 범위다 이거죠. x축 밑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다 뭘 집어넣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나오냐 그러면 빼기 2부터 2까지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게 범위가 이런 식으로 제한이 걸린다고. 그러니까 이 범위를 찾아줘야지만 최대 최소가 다 나오겠죠. 범위 못 찾으면 당연히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x 플러스 4 마이너스 x 제곱 이 식이 이렇게 바뀌는데 그럼 얘는 빼기에 x 그 다음에 뭐가 될까? 제곱에 빼기 x 그럼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4분의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4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에 그러면 4분의 1 더하기 4니까 4분의 17 이런 식으로 될 거고 뭐만 나와요? 최소값만 나와요. 그러니까 범위가 안 구해지면 최대 치수가 동시에 다 나올 수가 없다고 이 함수는. 그래서 최대 최소를 물어본다 그러면 범위를 무조건 찾아야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지. 됐지? 그래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범위 포함되죠. 꼭 시점의 좌표. 그러니까 4분의 17이 최소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x는 2분의 1에서 가장 멀리 있는 쪽에서 최대가 된다고 했잖아. 또는 최소를 갖는다고. 그지? 그래서 얘는 위로 볼록인 함수야. 그러니까 위로 볼록인 함수니까 잠얘기네 4분의 17이 최대다 이렇게 돼요. 자, 여기가 2분의 1, 4분의 17 얘가 최대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2분의 1에서 더 멀리 있는 쪽이 어디냐 그러면 빼기 2일 때다 이거죠. 그지? 여기가 빼기 2가 될 때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여기가 빼기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더 많이 내려가겠죠. 2분의 1은 뭐 한 2쯤 되겠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일 때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여기다 갖다 대입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은데 빼기 2 넣으면 빼기 4 그 다음에 빼기 6 더하기 4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빼기 2, 빼기 2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값이 뭐냐 그러면 최소값 최대값은 4분의 17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최대 최소 구하는 게 하나씩 늘어나.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당연히 판별식 2차 함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로 넘어가면 사실기하 배우죠. 쿠시슈바르 등식 배우고. 되니? 기억나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최대치수 구하는 게 늘어난다고.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거로 수투로 넘어가면 이제 미분 배우면 미분을 이용해서 함수의 그래프 그릴 수 있고 계획 최대치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최소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수는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더라라고 기억을 하면 되고 1학년 1학기 과정에서. 자, 419번 2차 함수 fx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 빼기 8. 자, a가 b보다는 크다 그랬고 얘네는 상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얘가 a, b 그 다음에 b, a를 지난다 그랬거든. 그러면 우선 a, b, b, a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a, b를 갖다 집어넣으면 b는 a 제곱 마이너스 5a 빼기 8이다 이렇게 되고 a는 b 제곱 마이너스 5b 빼기 8이다 이렇게 되고. 뭘 해야 될까? 서로 다르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빼버리면 되는 거죠. 이거를 변변 빼주게 되면 b-a 그 다음에 얘에서 이거 빼는 거니까 a 빼기 b에 그 다음에 a 더하기 b다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5에 a 빼기 b 8은 사라지고 그러면 a-b로 전부 다 나눠주면 되잖아. 여기는 빼기를 남을 거고 a 빼기 b 약분됐고 a 더하기 b 남고 여기도 a 빼기 b 사라지고 빼기요. 그래서 a 더하기 b가 4라는 거 하나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돼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두 번째 조건은 y는 x의 제곱 플러스 k랑 뭐랑 y는 ax 더하기 b랑 접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접할 때 실수 k의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x의 제곱에 더하기 k는 ax 더하기 b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x의 제곱에 빼기 ax 플러스 k 마이너스 b가 0이다 이렇게 되죠. 이거에 대한 판별식 0이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그러면 미지수가 3개야. 그럼 조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뭔가 하나를 더 찾으라는 얘기거든 지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식을 하나를 뭔가를 더 찾을 필요가 있다 이거지.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식을 그냥 갖다 대입하면 이거 방정식 풀 수 있겠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지? 그러니까 b 대신 뭘 집어넣어? 4-a를 넣자. 그러니까 b가 4 빼기 a 이렇게 되니까 얘를 지금 저기 맨 위에 있는 여기 식에다 갖다 대입을 하면 4-a는 a의 제곱 빼기 5a 빼기 8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이항하면 a 제곱에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빼기 12는 0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니까 a 빼기 6 그 다음에 a 더하기 2 그래서 a가 얼마가 되냐면 6하고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이게 아까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6을 갖다 집어넣어 봐봐요. 그러면 빼기 2 나오니까 b는 빼기 마이너스 2 넣으면 b가 6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이거잖아. a가 b보다 큰 거니까 얘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갖다 대입을 해서 x제곱 빼기 6x 그 다음에 더하기 k 플러스 2가 0이다 이거고 이거에 대한 판별식 9 빼기 k 마이너스 2가 0 이렇게 돼야 되고 따라서 k는 7이 구하고자 하는 값이었던 거죠. 지금 미지수가 3개인데 그냥 여기까지는 했을 것 같은데 그치? 여기서 딱 보는 순간 이거에 대한 판별식 그냥 쓰면 미지수가 3개니까 지금 조건 하나밖에 없고 못 푼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식을 하나 더 찾으라는 얘기인데 그냥 연립방정식이었던 거지. 갖다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A, B 값 결정을 해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거죠. 됐어요? 자, 423번
자, 423번 보면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y는 x 더하기 k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 하자 그랬고 a와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c, d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삼각형 AOC 요 면적, 그 다음에 이거를 S1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삼각형 DOB 얘가 S2가 된다 이때. 자, 그랬을 때 지금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S1 빼기 S2 얘가 14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양수 K의 값을 구하라. K는 양수인데 이 값이 얼마냐 이거죠. 이 조건을 만족할 때 K 값이 얼마냐 이건데, 자, 그러면 결국에 뭐 면적에 대한 식이니까 면적을 잘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우선은 지금 x 제곱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의 교점을 구해야 되면 x 플러스 k랑의 교점을 구하고, 이거의 교점의 좌표가 a, b야. 그러면은 이 방정식의 해가 a, b의 x 좌표가 된다 이거죠. 됐어요?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k는 빼기 k는 0이다 이렇게 되고,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그러면 a의 좌표가 알파 콤마 알파 제곱 또는 지금 이 직선에다 넣어도 상관없거든. 알파 플러스 k로 알파 플러스 k 이렇게 되고, b의 좌표는 베타 콤마 베타 더하기 k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냐면 1이야.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빼기 k 이렇게 되는 거고. 됐지? 자, 이걸 가지고서 이제 면적을 구하면 되는데, S1 빼기 S2 이렇게 됐을 때 S1의 면적은 2분의 1에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알파 콤마 0 이렇게 되니까 밑변의 길이 알파다 이렇게 되고, 높이는 알파 플러스 k가 되죠. 또는 알파 제곱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얘를 알파 제곱으로 놓을게요. 얘가 알파 콤마 알파 제곱이기도 하고 또는 알파 콤마 알파 더하기 k다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베타도 마찬가지죠. 얘가 베타 콤마 베타 제곱 이렇게 넣을 수도 있지만 베타 콤마 베타 더하기 k다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식이 이게 지금 2분의 1의 베타의 베타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얘가 음수야 지금 베타가.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거는 뭐가 들어와야 돼? 길이가 들어와야 되니까 부호가 반대로 바뀐 게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얘가 빼기 베타가 밑변의 길이고, 그 다음에 베타 제곱이 높이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2분의 1에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형태의 식이 나온다 이거지. 얘가 2분의 1에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3알파 베타의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변형을 해주고, 그래서 2분의 1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이라고 했으니까 1 마이너스 3에 얘는 플러스 k 이렇게 되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이라고 했고, 이 값이 얼마냐? 14. 그럼 뭐 k 값 나오겠죠? 1 더하기 3k가 28. 그러면 1 넣으면 27이니까 k는 9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